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뽀개기 16회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부동산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금지 행위에 해당하죠. 청약 통장 이런 것들 해당되겠습니다. 딱지, 물딱지. 근데 니은의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쌍방대리, 직접 거래는 금지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중개대상물 매매를 어불하는 것 금지행위고요. 리얼, 배우자 소유 건물을 중개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법 제33조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거래하면 안 되는 거고요. 배우자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자금 집행 등은 배우자 명의로 하면서 오로지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다면 경제 공동체로서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는 판례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배우자 돈으로 사는 거 중개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즉 무등록 중개업자죠. 줄이면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금지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미음 세 개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답은 5번인데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위생, 정화구역, 그 다음에 철도보호구역 이런 것들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대항력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으로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받은 일자와 저당권 설정 등끼리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우선한다. X네요. 저당권이 우선하죠. 저당권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3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만 배당 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되는 게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권자 이런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 배당 채권자에 해당됩니다.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은 배당 요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규정이 없는데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정액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계약기간 끝나고 다시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되겠죠. 만약 2년 계약을 했고 또 뭐 2년 갱신요금 물론 할 수 있는데요. 새로 계약할 경우에는 5% 초과해도 됩니다. 만약 2년 계약기간 끝나고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하지 않고 시세만큼 20% 올려주고 2년 후에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3개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개월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요즘은 시험을 디테일하게 내니까 3월을 안 바꾸는 게 아니라 초과, 이상 이런 걸 바꿀 수도 있죠. 3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초과입니다. 초과. 딱 3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2번 부득이한 사유로 중개업 휴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원칙 6개월 그리고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부득이한 6개월 초과하려면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임신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사유가 있어야 되기는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모두 휴업, 폐업, 재개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사망한 때는 그 개업공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옛날에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X입니다. 사실 상속인들은 공인중개사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폐업 신고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사망을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행정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등록을 취소합니다. 폐업 신고 안 해도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휴업 또는 폐업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휴업, 폐업은 등록증 원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재개신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반납돼 있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러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6회 기출해설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은 17회 기출해설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